자, 교재는 9페이지 시간적 적용 범위입니다. 자, 1번 작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형법 제1조 1항에서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한다고 했는데 이때 행위시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 종료시를 말하죠. 맞습니다. 자, 2번 형법 제7조 문제죠. 죄를 지어서 외국에서 형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 그렇죠? 이때는 전부 일부를 선고한 형에 산입을 한다. 필요적 산입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가볼게요. 부칙에서 종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해서 이것은 이 원칙에 위반되지가 않는 거죠. X. 자,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가봅니다.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영역 내에서 발생을 했죠. 그렇죠? 그랬다면 설령 알선 행위를 하는 장소가 영역 외라 할지라도 하나만 걸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속지주의에 따라서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2번 가봅니다. 18년도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형의 경중비고는 법정형의 원칙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자,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는 이 중에서 가장 중앙형을 갖고 비교하겠다. 맞습니다. 자, 2번은 암기를 해야 되죠. 단란주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이 해지가 됐다는 거죠.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반성적 고려가 아니죠. 반성적 고려가 아니다. 그래서 1조 1항에 따라서 처벌했던 사건이죠. 자, 2번 형의 전부 일부를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필요적 산입이라 했잖아요. 필요적 산입. 따라서 마지막 줄과 보시면 면제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옛날 조문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 산입 한다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도 풀었죠.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다라고 했을 때 비교하지 않죠. 비교하지 않고서 범죄 실행 종료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정합니다. 3번입니다. 17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풀었죠. 경중을 비교하지 않고서 실행 종료시법이라고 하는 신법을 정하겠다. 맞습니다. 자, 2번 이건 강론 문제인데요. 우리 형법상 약취, 유인죄, 인신매매죄를 처벌하고 있죠. 그렇죠? 미수까지 처벌하고 있어요. 기수, 미수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수, 미수 처벌하고 있는데 예비음모는 처벌정이 없어요. X. 이건 강론 문제입니다. 답이 2번이죠. 자, 3번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쵸? 개발 제한 구역에 있어서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 같은 경우에 가벌성이 소멸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1조 1항에 따라서 처벌했던 사건이죠. 그쵸? 그러니까 1조 1항인지 1조 2항인지 다 암기하셔야 되며 기본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추행 목적이 유인죄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성적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조 2항으로 봤죠. 1조 2항 맞습니다. 자, 4번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중간시법 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비교해서 가장 가벼운 놈을 가지고 처벌하게 되는 거죠. 왜? 피고는 게 제일 유리하니까요. 자, 2번 신법에 경과 규정을 두어서 처벌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랬죠. 그렇죠?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맞습니다. 자, 2번 공소시효 문제네요. 근데 법이 개정되어서 법정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자, 법정이 가벼워졌다고 했을 때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할 때 피고인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법 적용하겠습니까? 신법 적용하겠습니까? 가벼운 법 갖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국법이 아닌 신법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신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답이 3번이죠. 4번은 풀었죠? 범죄행위 종료시라고 풀었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 범죄행위 종료시다. 맞죠? 자, 2번.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국법보다 경했을 땐 신법이 따른다. 맞죠? 1조 2항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입니다. 맞고 3번 같은 경우는 1조 3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법조문 얘기입니다. 자, 이 법점은 1조 2항하고 3항은 제가 최근에 법이 바뀌었죠? 저번에 법 바뀌어서 바뀐 법에 따라서 제가 수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2번, 3번은. 4번 가봅니다. 수차례 법이 바뀌어서 형이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는 최근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형이 경한법이죠. 경한법.
정전법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답은 4번. 자, 위임법은 나왔네요. 위임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긴급 필요가 있거나 다음 미리 법률에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있을 때 한해서 허용된다. 맞습니다. 2번 또 나왔네.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생겨졌을 때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변법이 아니고요. 행위정지법인 신법을 적용하는 거죠. 정답은 2번. 3번 약효에 나왔네요. 약효에 관한 광고를 벌칙으로 삭제하게 됩니다. 반성적 고리라고 봤죠? 그래서 1조 2항을 적용했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원본 행사죄에는 정보를 포함되지 않죠? 이걸 포함된다 그러면 유치해석금 전칙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해당된다. 맞습니다. 7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영역 내에서 간통을 했죠. 그쵸? 이건 어떤 판례였어요? 그 당시에는 간통을 처벌했던 조항이에요. 그쵸? 영역 내에서 배우자 간통을 했다면 당연히 속지주의죠. 속지주의. 속지주의에 따라서 처벌하는 거예요. 내외국인 불문이죠. 그쵸?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권이 있는 거죠. 맞고. 근데 지금은 간통죄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자, 2번을 가보면 법정형이다. 맞고. 3번 볼게요. 평문 저하가 되었다. 군사기밀이 해제가 되었다는 것은 법률 변경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1조 2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조 1항을 적용하죠. 맞다. 그쵸? 2번, 4번도 보시면 세율 변경이 당시에는 100%였는데 관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지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세율 변경 바뀌었죠? 이 세율 변경은 법이 변경입니까? 형이 변경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조 2항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법을 적용하는 거죠. 종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해야 됩니다. 이 법이다. X.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3번하고 4번은 법률 변경이 아닌 거예요. 법률 변경으로 이 아니기 때문에 1조 2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조 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번에 틀렸습니다. 자, 8번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것은 1번 같은 문제는 1조 3항 얘기죠? 1조 3항 맞습니다. 수채를 바뀌었을 때에는 가장 경한 법이죠? 이것도 맞고 형의 경제가 차이가 없다면 그때는 1조 1항이죠? 행위시법인 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부칙 얘기 나왔네요. 종전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법 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 거죠? X. 답은 4번이죠. 자, 9번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중간시법이 있을 때는 가장 경한 법을 적용한다고요. 자, 법정형의 기준이죠? 맞고.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자, 포괄일제 나와있죠? 전후에 걸쳐 생겨졌다 그랬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렇죠? 경한법이 아니고요. 답은 3번입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 문제이지 얼마 동안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지 얼마 동안 가능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건 헌법 시간에 배우는 건데 형법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받으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장소적 적용범위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21년도 올해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자, 전부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전부 일부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해야 된다. 필요적 산입이라 그랬죠? 필요적 산입. 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네요. 여러 차례 법이 바뀌었을 때는 전부를 비교하죠. 그렇죠? 전부를 비교해서 가장 가벼운 법을 적용하겠다. 맞습니다. 3번. 공모지도 2조에서 말하는 범죄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X. 답은 3번이죠. 형법 정칙은 다른 법에도 적용됩니다. 근데 그 다른 법에 특별한 조항이 있을 때는 예외다. 이게 뭔데요? 부칙이란 말이에요. 부칙. 부칙일 때는 예외로 안 되겠다. 부칙이 1조 2항 3항보다 앞서는 거예요. 형법 부칙이 형법 1조 2항 3항보다 우선한다. 이거 우선한다. 이 조항은 형법 제8조에 나와 있어요. 자, 문제 2번.
자, 외국인 갑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입니다.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했을 때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법익이죠. 국민이라 했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에 국한한다는 거예요. 맞고 2번 형에 산입하는 것은 유죄 판결이죠.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이걸 유죄로 바꾸셔야 돼요. 정답은 2번이죠. 3번은 한국인 갑이니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은 속인주의 말하고 있는 거죠. 4번 보면 서울지방경찰청 명의 운전면허증이니까 공문서죠.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몇 조? 형법제 5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범죄의 의의와 종류입니다. 자, 계속법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승진 문제네요. 근데 작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범죄 종류라고 해서 최근에 부쩍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가보면 18년도 문제죠. 그렇죠? 범죄 종류를 묻고 있어요. 거의 뭐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체포죄는 우리 배웠죠? 계속범이죠. 계속범. X. 판례 있습니다. 자, 계속범 같은 경우 공소시효 기산점은 종료 시점이죠. 범죄 종료 시점이지 기수 시점이 아닙니다. 기수 시점을 보는 것은 즉시범하고 상태범이죠. 틀렸죠. 자, 2번 부칙에서 종전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다? 개정전의 법. 전의 경우에는 개정전의 법을, 후의 경우에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겠다는 판례인데 이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이것은 CF 반대 판례가 있어요. 반대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이 판례도 있습니다. 이 판례도 있고 이 판례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본 강의 때 두 가지 판례가 상반되는데 두 가지 판례가 각각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것처럼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 부칙이 1조 2항 3항보다 앞서요. 앞서니까 부칙이 장땡인 거예요. 장땡. 그래서 이게 원칙이긴 한데 이 판례가 예외적인 거예요. 이 판례. 그렇죠? 부칙에서 종전법에 의한다고 했을 때 그 개정된 법이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면 이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인데 반대되는 판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게 있어요. 그건 기본서를 찾아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각 이런 판례도 있고 이런 판례도 있고 두 개 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죠. 계속범입니다. 즉시범 아니다. X. 자, 2번 가볼게요. 판례에 한다 그랬습니다. 판례. 우리 협박죄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보고 있죠? 위헌범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침해범이다. X. 현실적 공고심 아니다. X. 배임죄도 위헌범으로 보고 있죠? 우리 판례가 침해범이다. X. 실해 발생이 위험을 포함시키고 있죠. 위험범이라니까 그래서 안 된다. X. 자, 교통방해죄 초상적 위헌범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신분범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죠. 이건 주체가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 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만 되기 때문에 주체가 한정되죠. 신분범입니다. 근데 공문서 위조죄는 아무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분범이 아니에요. 이거 틀렸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구체위헌범이라고 하는 것은 법익 침해가 현실적 위험성, 다른 말로 구체위험이야. 있으면 기수 충족되는 범죄가 기수죠. 즉 현실적 위험이 야기가 되었을 때 기수가 되는 범죄를 구체위헌범이라 말한다. 맞습니다. 부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중 감경되는 거 맞죠? 자, 상태범은 기수와 종료 시기가 일치해요. 요건 일치한다. 맞아요.
근데 범죄 행위 종료 시와 위법성 종료 시기는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것까지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쵸? 답이 3번입니다. 거동범위 예로서는 폭행죄, 주거침입죄 맞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친고죄인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쵸? 사자죠, 사자. 누설 맞죠? 비밀 맞죠? 비밀 맞아요. 그래서 사모님은 비밀이다. 그쵸? 비밀이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모욕죄까지 친고죄예요. 나머지 볼까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죄, 그 다음에 협박죄, 출판물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과실치상죄죠. 치상죄. 지금 제가 체크했죠? 요거.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비입인가요? 비읍. 요 네 가지는 뭐예요? 반의사 불벌죄죠. 그쵸? 이건 뭐예요? 강간죄나 강제시행죄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죠. 그쵸? 무조건 처벌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목적범위 아닌 것을 골라라. 뭐죠? 4번이죠. 4번. 잘 나와요. 4번. 진단서는 아니에요. 또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뭐가 있지? 각종 행사죄. 그쵸? 부정행사죄 포함됩니다. 각종 행사죄로 끝나는 거. 끝에 무슨 행사로 끝나는 거. 그 다음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 요 세 가지죠? 문서죄, 통화죄, 유가증권 포함해서 이 끝에 행사죄, 진단서, 부실기재죄. 행진부 외우잖아. 행진부. 행, 진, 부 외웠어요. 이 세 가지는 목적범위 아니고 나머지는 다 목적범위다. 그쵸? 그래서 1번은 행사할 목적, 2번은 영리 목적, 3번도 영리 목적이죠. 목적범위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행위 주체와 객체입니다. 자, 1번 문제. 작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가볼게요. 자,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해 승계되는 게 아니죠. X.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상속도. 형사책임은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식이 상속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했다 하더라도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판례 한다 그랬어요. 판례요. 자,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법인 또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직접 위반 행위를 했던 행위자의 처벌에 종속된다. 맞아요? 종속되지가 않아요. 전제조건이 된다. 아니에요. X란 말이에요. 이게 뭐죠? 과실책임자 입장인 거예요. 과실책임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은 안 돼요. 그렇죠? 종속된다가 아니라 법인 스스로가, 그렇죠? 상위자 스스로가 하위자에 대해서 스스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지는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게 과실이란 말이에요. 자, 3번. 징역형에 대해서 장량강경을 하고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하여 했다면, 그렇죠? 선고유예하였다면 그 양벌 규정에 따라서 대표자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렇죠?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양벌 조항에 따라서 그 회사에까지 법인에 대해서까지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형벌이잖아요. 형벌. 우선 뭐라고 했어요?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해서 승계가 되지 않는다. 왜요? 일신 전속성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징역과 벌금도 마찬가지로 대표자의 행위에 국한되는 거예요. 일신 전속성이다. 그래서 법인까지 똑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X. 답은 틀렸지? 다 틀렸네요. 자, 4번 가볼게요. 지입차주 나왔네요. 여기 지입차주 나왔죠?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와의 위탁 계약에 의해서 그 위임을 받아서 운행 관리에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도로법상에서 정한 밑에 종업원에 해당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지입차주가
지회사와의 관계에서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지입차주의 도로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의하여 처벌돼야 안 돼요? 처벌되지. 그게 양벌조항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 차주가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그 회사까지 양벌조항에 따라서 똑같이 처벌되겠다. 그게 양벌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집 차주가 쭉 읽어보시고 여기 해당돼야 돼. 해당되니까 바로 양벌조항에 따라서 집 회사까지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죠. 2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판례 이한다고 했습니다. 자,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고, 즉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고 그 뜻이죠.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범죄 능력이 있다.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맞습니다. 2번 자기책임 원칙이다. 그렇죠? 상당한 주의나 관리 감독을 해태했을 때 안에서만 적용된다. 자기책임이라니까. 그렇죠? 자기책임이다. 뭐죠? 과실책임설 입장이죠. 필기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가보죠. 자, 여기 양벌조항 나와 있는데요. 양벌조항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조항이에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 그렇죠?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려면 죄형법정주의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된다. 불리한 조항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명문조항이 있어야 돼요. 명문조항이. 따라서 여기 보면 법인격 없는 사단 있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처벌할 수 있어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형법정주의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가 없다. 하는 지문이죠. 4번 지문. 자, 지방자치단체네요. 기관위임 사무가 아니라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청소차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방자치단체는 양벌조항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죠? 않는다. X. 그래서 이 청소차 운전하는 사람이 그 기능직 공무원이 운전하다가 도로법 위반 행위를 했다면 그 자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했던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않는다 하니까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3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 했잖아 지금. 여기서 했잖아. 그렇죠? 여기서 했죠?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렇죠? X.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도 풀었죠? 자기책임, 상당한 주의 관리 감독을 했을 때 안에서 처벌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과실책임설. 쓰세요. 과실책임설. 이제 3번 가볼까요? 합병 나와 있지, 형사책임 나와 있고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는 지문인데요. 왜 자꾸 이렇게 나올까요? 똑같은 것들이. 이게 누구 때예요? 17년도 뭐상 누구 때야? 전부 다 어때지? 강신명 알죠? 강신명. 강신명 청장 있을 때예요. 그때 문제를 엄청나게 쉽게 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문제를 다 베껴서 냈기 때문에 문제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점자가 수두룩했었어요. 그때요. 자, 4번을 가보게 되면 실질적인 경영자가 책임을 진다. 맞죠? 다 맞는 말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4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양벌조항 나와 있네요. 자,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 없는 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게 바로 뭐다? 정범적격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진정신분만이 처벌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비신분자가 처벌하게 하는 역할도 기능을 하고 있다. 정범 기능의 확대성이라 했습니다. 자, 2번 종업원의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에 있어서 전제조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과실책임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주가 종업원에 있어서 선임감독성의 과실이 있을 때에서만 책임지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면 틀려요.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에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판례에 묻고 있죠? 우리 판례는
법인에게 범죄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X. 그렇죠? 나머지 걸 읽을 필요가 없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골재 퇴치 허가를 받은 자에는 행위자까지 포함되죠? 양벌조항에 따라서 둘 다 처벌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